자, 번호 불러주세요. 응? 모르는 거 조금 안 되는데. 괜찮아요. 다. 6번, 20번, 12번, 38번, 11번, 46번, 35번, 51번, 50번, 40번, 73번, 31번, 77번, 38번, 31번 아니고 37번, 85번, 120번, 97번, 51번. 이 질문마다 끝날 수도 있겠다. 64번, 139번, 73번, 75번. 그래서 우리 작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너희들 이 유형 문제 풀기 전에 완전 기본 문제를 안 풀어봐가지고 지금 되게 힘든 것 같아가지고 유형 문제를 추가했어요. 확률 분포부터는 확률 분포부터는 개념 설명하고 개념도 들어있고 유형도 있는 거 요것보다 하나 추가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그냥 일단은 계속 문제 풀면서 일단 적응하고 그다음 확률 분포부터는 개념 확실히 잡고 가자. 자, 또 됐나요? 일단 우리 1시간 동안 한번 해보자 이거는. 자, 6번부터 볼게요. 자,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잡고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떤 조건들이 주어져 있었나. 봤더니 PA가 주어져 있었고 PA 합집합 B가 주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이렇게 지금 궁금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B가 A의 여집합이래요. 얘는 뭐가 될까요 일단? 그치, 자 이거 보네. B의 교집합에 A의 여집합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럼 여기는 얘는 일단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문제인데 그냥 벤다그램 그냥 가만히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A랑 B. 여기서 지금 주어져 있는 조건이 합집합 요만큼 지금 주어져 있었어. 그치?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건 뭐래요? 여기는 요만큼이 지금 궁금하대. 그럼 당연히 합집합에서 뭘 빼면? A를 빼면,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냥 A 합집합 B의 확률에서 P, A를 빼버린 결과가 얘입니다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여기서 얘는 1-P A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대입만 하면 답입니다. 간단하죠? 오케이. 여기는 뭐 이제 확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집합 문제. 넘어가서 11번 볼게요. 됐어요? 네, 다음 볼게요. 그 사건 A, B에 대해서 이번에 똑같이 뭐 조건 비슷하잖아. 그지? 이런 조건들 주어져 있고 궁금한 게 얘가 궁금하댔어. 그러면 일단 여기는 얘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자. 일단은 얘는 PA분의 뭐예요? PA의 교집합에 B의 여집합이죠? 여기는 얘가?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봤더니 얘는 지금 벤다이어그램 상에서 봤더니 어디에요? A 차집합 B니까 요 부분을 의미하겠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얼마예요? 이 정도는 바로 나오지? 그렇지, 4분의 3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였으니까? 얘였으니까 뭘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지금 여기는 이 부분이 이거 다 합친 게 지금 2분의 1 됐어. 그럼 여기는 이 부분이 얼마였다는 뜻이야? 요 부분이? 몇 분의? 8분의 3이라는 뜻이지. 이제 이쪽으로 곱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이 부분이 지금 8분의 뭐랬어? 3이 됐어. 맞아요? 근데 여기는 이 부분이 얼마랬어? 4분의 3이 됐어. 여기는 이 부분이 궁금했던 거. 8분의 3이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그냥 확률 문제가 아니야. 집합 문제야, 그지? 잘한다. 6시간 전에 조이로제 걸린 거 하고 나왔을 때 그때는 에너지 팀이었어. 선생님도 저쪽으로 지금 옮기고 싶은데 이걸 다 뛸 수가 없잖아 지금. 녹화도 해야 돼가지고. 이거 비디오 노래도 같이 노래. 오늘 또 하필 결석생도 있는데 그지? 앞에 수업도 결석생 많았는데 오늘 다 녹음했어. 맞아, 너희 그 시간표 11월부터 4시부터 7시에요. 진짜요? 토요일 다. 오케이? 쌤, 저 토요일에 4시 7시. 왜요? 토요일에 4시 7시 국어 있어요. 국어가 이제 7시부터 10시에서 국어를 4시부터 7시로 맞추는 거. 아, 그랬어? 잠깐만요. 국어를 한번 이게 지금 시간표가 제일 복잡한 게 지금 수학이잖아 사실. 그래서 수학 결정 나고 그다음 영어 결정 나고 그다음 국어 결정 나거든. 근데 지금 수학이 지금 확정된 시간표가 지금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아마 그 영어랑 나머지 결정날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봐. 일단 이렇게 수학은 이렇게 확정된 거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4시. 다음 주. 오늘 내일 말고. 내일은 몇 시에 와요? 5시에 와요. 됐지요? 자, 다음 12번 볼게요. 자, 오늘 프로 축구 경기의 관중 중 80%가 남자였고요. 그 다음에 남자는 전체 60%였대. 뭔 소리야? 어른이 80%였고, 남자는 60%였대. 그 다음에 여자 중에서 30%가 어린 아이였다. 그래서 어른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했을 때 그 사람이 여자일 확률이 지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비율로 주는 거 있잖아. 비율로 주는 문제는 일단 표를 하나 그려봐야지. 그래서 여기 뭐 남자 있고요, 여기 여자 있고요, 여기 어른 있고요, 그 다음에 어른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 지금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자, 이렇게 놓고 봐봐. 이렇게. 일단 먼저 준 게 뭐야? 어른이 80%였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얘를 80K라고 이렇게 놔버리면 되겠다. 오케이? 아니잖아. 여기 아니잖아. 80K라고 이렇게 놔버리면 되겠다. 됐어요? 여기 얘가 20K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남자가 60%였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내가 60K라고 놔도 되니? 60K 여기다 40K 이렇게 놔도 될까? 항상 돼요? 무조건 됩니다. 왜? 이거 두 개 더한 게 100이고 이거 두 개 더한 게 100K니까 둘 다 100K니까 얘랑 얘랑 같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세팅해버리면 돼요. 그지? 아예 그냥 이렇게 놔버리자. 아예 이렇게 놔버리고 여자 중에서 30%가 어린아이였대. 여자 중에서 30%, 얘 30%는 몇 K가 돼? 얘 30%는 40K에다가 뭘 곱한 거야? 10분의 3 곱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12K가 됩니다. 얘가 12K였으면 얘는 몇 K? 28K 이렇게 나오게 되죠. 얘가 28K였으니까 여기는 얘는 몇 K가 돼요? 얘가 더 좋겠다. 얘가 8K. 얘는 몇 K? 52K 이렇게 나오게 돼요. 됐나요? 그럼 끝났다. 이제 내가 궁금한 게 뭐였어? 모 중에서 선택해주세요. 어른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주세요. 어른 중에서. 80명 중에서, 80K 중에서 여자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얘는 그냥 80분의 28K가 됩니다. 28입니다. 되죠? 지난번에 이거 그냥 믹스, 요걸 그냥 아예 그냥 뭐 6대 4니까 뭐 6K, 4K 이렇게 놓고 여기는 얘는 뭐라고 하지? 8L, 8L, 2L 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나중에 요거랑 이거 맞춰주는 작업했는데 그냥 아예 그냥 여기 계산하기 할 것 같아요. 갑시다. 다음 20번 갑니다. 20번.
그렇지. 천천히 봐봐. 신나게 하자, 우리도. 자, 봐봐. 10개의 제비 중에서 1등 제비 1개 있고요. 2등 제비 5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2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았대. 그랬을 때 당첨 제비가 나왔대요. 그때 당첨 제비 1등 당첨 제비 1 확률이 지금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봐봐. 상황을 생각해봐. 지금 1등 제비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2등 제비는 지금 이렇게 5개가 있었나봐. 나머지 제비들이 뭐 이렇게 있었나봐.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주머니가 있었어. 그럼 여기서 나는 두 개를 동시에 꺼내는 작업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는 10시 2가 되는 거겠지. 당첨 제비가 나왔다고 했으니까 당첨 제비는 총 몇 개 있었어요? 당첨 제비는 6개 있었죠. 근데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이건 그냥 따로 가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봐봐, 이렇게 갈게요. 봐봐. 1등 당첨 제비를 포함한 당첨 제비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치? 근데 이게 당첨 제비가 2개 다 나왔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하나 나왔을 수도 있고 2개 나왔을 수도 있고 좀 상황이 좀 여러 개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1등만 하나 나왔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등만 1개 나왔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등이 2개 나왔을 수도 있지. 그죠? 그 다음 네 번째를 봤더니 1등 1개에다가 2등 1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그지? 이게 전체 경우지. 그죠? 그럼 이렇게 될 확률 구해주고 1번, 2번 확률 구해주고, 그 다음에 3번 확률 구해주고, 그 다음에 4번 확률 구해준 다음에 요거 분해해가지고 여기서는 1번 확률 더하기 4번 확률 요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1, 2, 2 안 되잖아. 2개 제비를 뽑았는데 당첨 제비면 2개 다 당첨 제비가 당첨 제비가 나왔다는 뜻이잖아. 이 당첨되는 둘 중에 뭐죠? 다시 이 중에서 임의로 2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았대. 근데 당첨 제비가 나왔대. 그럼 그 당첨 제비는 하나 나왔을 수도 있고 2개 나왔을 수도 있지. 왜? 난 2개나 뽑았으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럼 그 당첨 제비가 1등 당첨 제비 1 확률이 궁금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1등 당첨 제비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아, 그럼 이거 좀 애매하다.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말이 좀 이상하다, 그지? 좀 애매한데? 선생님 생각에 지금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거든? 한번 답을 내볼게요. 답을 만나보자. 일단 이렇게 되는 확률이 얼마예요, 그럼? 전체 10시 2 중에서, 그지? 얘는 1시 1 곱하기 뭐가 돼요? 4시 1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는 10시 2 중에서 5시 1 곱하기 4시 1 이렇게 될 거고. 됐어요? 2등만 한 개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10시 2분의 5시 2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죠? 이렇게 나올 거는 뭐겠어? 10시 2분의 1시 1 곱하기 5시 1 이렇게 나오거든요. 됐죠?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어차피 다 10시 다 있는 거니까 어차피 다 약분돼서 없어질 것 같으니까 밑에 거에 생략하고 여기는 위에 것만 바라봐봐. 얘가 뭐가 돼요? 얘가 4가 됩니다. 더하기 얘는 몇이 돼요? 20이 되네요. 그 다음에 얘는 10이 되고요. 얘는 5가 되네요. 그치? 거기에서 4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답이 여기서 계산하면 얼마야? 39죠. 39분의 9가 되는군요. 이게 답이니? 그래서 13분의 3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게 맞네요. 말뜻 자체가 좀 이건 문제가 좀 애매하긴 하다. 다음 35번 얘도 비율로 나와 있네요. 이게 언제 끝날까요, 진짜?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느낌이 마지막 뭐 당첨 뽑는 것 같지 않아? 근데? 자, 볼게요.
어느 학교의 방과 후 학교 신청자를 조사해 보니까 미술반을 신청한 사람의 비율은 A반은 5분의 1이고 B반은 6분의 1이래. 그 다음에 A반 20명과 B반 30명을 합한 50명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은 다음에 조사를 했을 때 그 학생이 미술반을 신청했을 확률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전제 조건으로 깔리는 게 뭐예요? 방과 후 학교 신청을 조사했는데 그 미술반 뭐죠? 지금 50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했대. 근데 그 학생이 미술반을 신청할 확률이 지금 궁금합니다. 그럼 이 전체 경우는 몇 가지로 나누면 되겠어? 첫 번째, A반에서 미술반을 선택한 애였을 수도 있을 거고, 그지? 두 번째, B반에서 미술반을 선택한 애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됐나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이 확률은 뭐가 되는 거야? A반을 선택할 확률은 얼마겠어? 전체 50명 중에 20명이니까 5분의 2였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A반 학생 중에서 5분의 1만 미술반을 신청했댔잖아.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B반은 50명 중에 30명이라고 했으니까 5분의 3에서 얘는 뭐 6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그냥 더해버리면 답이겠네. 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다음 37번으로 갑니다. 37번. 이거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만 써 그냥 그러지. 뭐 계산할 필요도 없어. 나중에 다시 풀어볼 때 이 정도 힌트만 있으면 다 풀 수 있을 테니까. 오케이? 자 보자. 흰 공 2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재웅이가 임의로 1개를 꺼낸 다음에 영주가 남은 3개의 공 중에서 임의로 1개를 꺼냈대요. 영주가 꺼낸 공이 흰 공이었을 때 재웅이가 꺼낸 공도 흰 공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럼 얘는 일단은 이런 조건이 깔려 있는 거고 시간의 역순인 것 같으니까 조건부 확률인 것 같아. 그지? 그러면 얘가 흰 공을 꺼냈다는 얘기는 처음에 지금 재웅이라는 애가 처음에 뽑았을 거 아니야. 재웅이가 뽑고 그 다음에 영주가 뽑았을 텐데 그럼 재웅이가 일단 얘가 흰 공을 꺼내야 되는 상황이지. 그지? 그럼 재웅이가 상황이 몇 가지로?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얘가 마찬가지 흰 공을 꺼냈을 수도 있지만 얘가 검은 공을 꺼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요렇게 가는 요게 지금 1번이라고 하고 그럼 요렇게 가는 얘가 지금 2번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요렇게 될 확률에다가 요렇게 될 확률 2개를 더한 거 분에 요렇게 될 확률 하나만 더 해주면 되지 않을까? 됐어요? 그러면 요 1번 확률은 얼마가 돼? 처음에 4개 중에서 2개를 가지고 뽑았어요. 재웅이가. 그 다음 영주가 그럼 남은 3개 중에서 흰 공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얘는 어때요? 얘는 검은 공 뽑았어요. 확률 이렇게 될 거고 얘에서 흰 공 뽑았어요. 확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의 답은 뭐가 되겠어요? 어차피 12는 다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2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2 곱하기 1입니다. 이렇게 해결하면 끝나요. 됐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다? 3분의 1이 됩니다. 이제 요 정도는 자연스럽게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처음에 선생님이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류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류 작업을 하는데 문제를 보자마자 그런 분류 작업을 잘 할 수 있으면은 그냥 그거대로 문제 풀면 되게 쉽게 풀려요. 생각보다. 이것도 봐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에 눈이 나오면 동전 3번 던지고 짝수에 눈이 나오면 동전 2번 던진대. 그럼 첫 번째 그 던진 주사위에 따라서 얘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지? 맞아?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홀수의 눈이 나왔어요. 홀수의 눈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얘가 짝수의 눈이 나왔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요 경우 따로 계산해주고 요 경우 따로 계산한 다음 나중에 이 확률이랑 얘는 이 확률을 그냥 뭐 해주면 더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처음에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2분의 1이었을 거고 동전은 몇 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3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얘는 3번 중에서 2번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저는 요거 지금 잘 모르겠지. 이게 지금 독립시행의 확률 구하는 거거든. 이거 듣고 해야 돼, 알지? 꼭 듣고 와. 그 다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여전히 2분의 1입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이번에 2번만 던진다고 했으니까 2번 중에 2번 몰빵 전부 다 앞면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런 거니까 요거 2개 더한 게 그냥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간단하죠? 이건 알겠어 이거? 잘 모르겠어? 요렇게 이렇게 나누고 지금 요 확률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까? 독립성의 정의 확실히 알겠니? 근데 왜 2번만 나와요? 여긴 이게 얘는 2번 던진다고 했죠. 2번 던졌을 때 동전이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이 궁금해. 이건 또 듣고 해. 뭐 고치면은 이게 안 돼. 잘 이해 안 됐어 문제? 네, 알겠습니다. 됐어요? 다음 볼게요. 40번 갑니다. 자, 어떤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한 확률이 90%고요.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오진할 확률이 5%래요. 암에 걸린 사람과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비율이 각각 20%랑 80%인 집단에 임의로 한 사람을 택해서 진단을 했는데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궁금합니다. 이거잖아요. 그치? 얘도 상황이 어때? 처음엔 암 걸린 사람을 내가 진짜 골라가지고 제대로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암이 안 걸린 사람을 골라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은 지금 암에 걸린 사람들은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암에 걸린 사람들은 5분의 1의 확률로 선택이 됐을 것 같고 그 사람들 중에서 얘가 제대로 진단할 확률이 얼마예요? 얘가 제대로 진단할 확률이 90%입니다. 그러니까는 10분의 9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확률 하나다. 그 다음에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 몇 퍼센트? 80% 중에서 5분의 4 중에서 얘가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오진할 확률이 5%라고 했으니까 얘는 오진될 확률을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100분의 9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뭐지? 100분의 9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요. 그래서 들으시면 답입니다. 됐어요. 자, 오늘 정말 힘드네. 선생님 문제 풀면서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야. 저거 막 듣고 있어. 막. 큰일 났어요. 다음 46번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좀 전 문제랑 차이를 한번 비교해봐. 좀 전 문제는 뭐였어요? 좀 전 문제는 그냥 택해서 진단만 했잖아, 그지? 그 결과를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 자체가 지금 궁금한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46번으로 가버리면은 지금 상황이 뭐냐면 재검사 요청을 받아버렸어 벌써. 그지? 그 사람 중에서 실제로 안경을 썼을 확률이 지금 궁금한 거니까 이런 상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 확률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상황 자체가 완전히 나눠지지. 그러니까 얘는 재검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은 내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안경을 쓴 사람이 안 쓰는 거 안경 쓴 사람이 있어. 안경 쓴 사람이 재검사 요청을 받은 그런 상황도 있었을 거고 안경을 안 쓴 사람이 재검사 요청을 받은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 같아. 그지?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 중에서 이 학생이 실제로 안경을 쓴 학생이었어. 이게 지금 궁금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P1, 얘를 P2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답은 뭐 당연히 P1, P2 두 개 더한 거 그냥 P1입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 됐나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돼요? P1은 어떻게 됩니다? 안경 썼어요. 몇 퍼센트가? 60%, 5분의 3이 썼네요. 근데 걔가 재검사 요청을 받았어요. 몇 퍼센트가? 24분의 1 요만큼. 됐죠? 그 다음에 P2는 어떻게 됩니다? 5분의 2의 확률로 얘는 10분의 1의 확률로 재검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각각 이렇게 넣어주면 그냥 답입니다. 됐죠? 여기 지금 계속 문제 풀어보면서 어때? 선생님이 지금 계속 풀어주는 똑같지?
계속 똑같지? 아니? 완전 똑같잖아. 그 문제 상황에 따라서 그냥 요 숫자들만 계속 바뀌고 있지 않니?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요 몇 개만, 몇 가지 유형만 정확하게 딱딱 계속 풀 수 있으면은 많이 풀다 보면 그냥 다 풀려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습이 다 될 때까지 계속 풀어보고 계속 질문하고 그런 시간만 잘 가지면 돼요. 자, 다음 보자. 양면이 모두 빨간색인 카드가 있고요. 양면이 모두 검은색인 카드가 있고 한 면은 빨간색이고 다른 면은 검은색인 카드가 각각 한 장씩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한 장을 꺼내서 바닥에 내려놨대. 근데 윗면이 빨간색이었대. 그럼 다른 면이 검은색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할까? 이 그림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게 둘 다 빨간색. 그 다음에 검은색을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된 게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요렇게 된 애가 있었을 거야. 그지? 얘가 뒤집어지면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중에서 내가 하나를 꺼내서 딱 뒤집어 놨더니 그 윗면이 뭐가 됐대? 빨간색이 됐대. 그지? 그럼 그렇게 될 확률들은 내가 얘를 골랐거나 혹은 얘를 골랐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 골랐으면 100%의 확률로 빨간색이 윗면이 될 텐데 얘를 골랐으면 50%의 확률로 빨간색이 윗면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상황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전체 3분의 1 중에서 얘를 하나 골랐어. 오케이? 3분의 3개 중에서 하나를 딱 골라서 얘를 골랐어. 그럼 얘는 100%의 확률로 빨간 면이 윗면에 놓였을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요걸 골랐대. 3분의 1의 확률로 요걸 골랐대. 그럼 얘는 2분의 1의 확률로 빨간색이 윗면에 놓여졌을 겁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된 것 중에서 3분의 1 곱하기 6분의 1 요거 중에서 더하기죠. 뭐가? 다른 면이 검은색일 확률이 궁금했군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다음 56번 51번 아 51번 됐어. 아 저기 51번이다. 오케이. 오 토너 같은 하네. 자 볼게요. 갑을 포함한 5명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대진표에 따라 온라인 게임을 한대요. 갑이 우승했을 때 3번 시합했을 확률이 지금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됐죠? 이길 확률을, 질 확률은 전부 다 같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요. 갑을 포함한 5명이. 그러면 지금 갑이 우승했을 상황은 요쪽 중에 하나의 갑이 있었거나 아니면 요쪽 중에 갑이 있었거나 아니면 요쪽 중에 갑이 있었거나 요 셋 중에 하나씩. 맞아요? 이쪽에 갑이 있었거나 이쪽에 있었거나 이쪽에 있었거나. 됐나요? 그러면 요걸 첫 번째 상황, 요거 두 번째 상황, 요거 세 번째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자. 얘가 지금 3번 시합을 했을 확률이니까 여기서 봐봐. 첫 번째 상황에서 내가 우승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에서 우승했어요. 세 번째 상황에서 우승했어요. 이게 일단 우승을 했다는 건데, 그지? 그래서 3번 시행을 했다고 했으니까, 3번 승리를 했다고 했으니까 2번 상황에서 우승을 했군요.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다. 됐나요? 오케이. 그럼 1번이 될 확률은 얼마예요? 5분의 2지 뭐. 맞아? 근데 거기서 2번 우승을 해야 되니까 2분의 1 제곱 이렇게 되겠다. 2번 이겨야 되니까. 나머지는 어떻게든 상관없으니까 나머지의 확률은 1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2번 상황에서 우승했을 상황은 5분의 2의 확률로 이쪽에 배치가 됐을 것 같은데 거기에 2분의 1에 3번 이렇게 해야 우승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5분의 1의 확률로 2분의 1에 2번만 우승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얘를 위에다 한 번만 더 갖다 써주면 답입니다. 됐어? 선생님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알겠니? 이거 5분의 2인 게 왠지 알겠어? 5분의 2, 5분의 2 이런 거.
원래 우리 토너먼트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토너먼트 분배할 때는 어떻게 했었어? 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나눴었잖아. 그지? 요거 나누고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 그지? 얘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 왜냐면 값만 중요한 거니까. 그지? 자, 다음 볼게요. 64번을 갑니다. 아이고, 이 증명은 그냥 증명해볼까? 증명해봅시다. 이렇게 가자. 판별식적으로 가자. 이렇게 되면은 A랑 B랑 뭐래매? 독립이래매.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됐죠? 시작합니다. 자, 이제 누구랑 독립인 걸 밝히고 싶었어. 얘랑 얘가 독립인 걸 밝히고 싶었어. 차근차근 가보자. 그러니까 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된 애로 시작을 하고 싶었던 거야. 됐나요?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얘는 이렇게 해볼까? 판별식을 하기 좀 복잡하네. 여기 A가 이렇게 있고 여기 B가 이렇게 있어.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는 요 부분이 되는 거잖아. 여기는 요 부분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여기는 요 부분에 잠깐만요. 뭐라고? 아유, 요 부분이 되겠다. 요 부분이 지금 궁금합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봐봐. PA 합집합. 여기까지 갔나? 여기 얘는 뭐가 돼요? 이거 쓰지 마, 지금.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A 교집합 B 이렇게 된다. 됐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할게요. 가자. 이렇게 가자, 그냥. PA 바 B는 PA 바 B의 여집합은 PA가 됩니다. 이 뜻이 독립이란 정의였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써가지고 PA 바 B의 여집합 이렇게 다시 써주고 여기 있는 얘를 여기다가 A 바 B의 여집합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얘랑 똑같은 거니까 얘는 P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서로 독립이군요. 그냥 이렇게 보여줘도 돼요. 그지? 근데 이런 판별식을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잠깐만 생각을 좀 해볼게.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얘는 P, A 합집합 B에서 P, B를 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제 쓸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는 얘가 뭐가 되냐면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PB예요 지금. 됐나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없앴어. 그럼 여기는 얘는 PA가 되고요. 여기는 얘가 뭐가 되냐면 PA, PB가 돼요. 쟤네들은 뭐라고 했으니까?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얘는 PA로 묶어봤더니 뭐가 됐어? 1-PB가 돼버렸어. 그치? 여기는 얘가 뭐예요? 얘가 PB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이런 결론을 얻었으니까 쟤랑 쟤는 독립이군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더운데 지금 창문도 못 열겠고 에어컨을 켜고. 됐죠?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이제 다 썼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민수와 정환이가 요리 대결을 해서 3번 먼저 이기거나 2번을 연속해서 이기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한대요. 근데 한 번의 시합에서 민수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첫 번째 대결에서는 민수가 이겼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중에서 세 번을 먼저 이기니까 최대 몇 번까지 경기를 할 수 있겠어? 최대 5번까지 경기를 할 수 있겠지. 세 번을 먼저 이겨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여기는 얘가 지금 민수가 이겼대잖아. 그치? 민수가 이겼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지금 난 보고 싶은 건데, 그럼 여기서 지금 얘가 민수가 이겨버린 요런 상황이면 지금 상황 종료야. 그치? 2번 연속해서 이긴 거니까 상황 종료.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거는 이제 정환이가 이겼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치? 그럼 얘는 이제 상황 종료니까 끝. 요건 끝.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봤을 때 여전히 여기서 민수가 또 이길 수 있고 정환이가 또 이길 수 있고, 맞아요? 근데 정환이가 이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네. 그럼 끝나네 게임이. 그럼 요렇게밖에 안 된다, 그지?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민수가 이길 수도 있고 정환이가 이길 수도 있어요. 그지? 이렇게 되면은 또 게임 끝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정환이가 이기면 게임 끝나니까 여기선 다시 민수가 이길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요렇게 한 가지야. 요렇게 두 가지야.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끝났지 뭐. 파란색 첫 번째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길 확률 3분의 1, 여기까지 지금 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얘만 하면 되지 뭐. 3분의 1의 확률로 이겼을 것 같아요. 더하기. 빨간색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3분의 2의 확률로 두 번째 게임에 정민이가 이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민수지. 민수가 3분의 1의 확률로 이겼고 또 3분의 1의 확률로 이기면서 끝났어. 그치? 마지막 파란색, 노란색은 어떻게 돼요? 자, 여기는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정민이가 이겼고요. 정환이가 이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민수가 이겼고요. 그 다음 또 정환이가 이겼고요. 마지막에 민수가 이겨야 끝납니다. 네, 이렇게 그냥 답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75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상자 A, B에 숫자가 적힌 카드가 5장씩 들어있대요. A, B에서 각각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낼 때 카드에 적힌 두 수의 합이 짝수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여기는 얘도 일단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경우 나누는 거거든. 처음에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좀 경우 나누는 거야. 첫 번째 상황이 이게 A에서 꺼낸 거랑 B에서 꺼낸 거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짝수였으면 여기는 얘도 짝수면 되는 거잖아. 그지? 두 번째 상황은 뭐예요? 여기서 홀수를 꺼냈으면 여기서도 여전히 홀수를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나머지 또 있어요, 없어요? 합이 짝수를 하니까 이거 두 가지밖에 없겠죠. 그치? 그러니까 상황 종료됐으니까 그냥 그대로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짝수 꺼낼 확률 얼마예요? 5분의 2죠. 그 다음에 짝수 꺼낼 확률 얼마예요? 5분의 2죠. 홀수 꺼낼 확률은 그 5분의 3, 5분의 3이겠지. 다음 답이죠. 됐어요? 끝났나 보다, 이제. 저기 고등학생들이 하는 거야? 초중성이에요. 무슨 청소년 어떤 거 같아? 연하들이 예전에 무슨 누가 어떤 아까 남자가 트로트를 막 부르는 거야. 아저씨인가 보지 하고 딱 봤는데 학생이 이거 끝났네. 볼게요. 요거 하나만 하고 시작. 자, 대한민국과 일본을 포함한 7개의 나라가 참가하는 국제축구대회가 오른쪽 그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이 된대요. 대한민국은 부전승으로 지금 먼저 배정이 돼 있고, 여기에 지금 배정이 돼 있고, 나머지 6개 나라를 추첨을 배정해서 시합을 할 때 대한민국과 일본이 시합을 하게 될 확률이고요. 비기는 경우는 없고 모두 이길 확률, 질 확률은 지금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시합을 하게 될 확률이라면 여기 지금 이게 대한민국 결정 나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일단 내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요쯤에 요렇게 있는 상황과 요쯤에 요렇게 있는 상황으로 나누지 않을까?
요 4개 중에 어디 있든 다 똑같지 경우는.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다를 게 없는데 심지어 얘네들도 뒤집어 버리면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것도 다를 게 없어요. 그지? 여기 있는 얘도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여기 있는 거랑 여기 다를 게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경우는 딱 2가지밖에 없는 거야. 여기 첫 번째 경우, 여기 두 번째 경우. 네 개만 같이 볼까요? 왜 그러냐면 봐봐. 여기에 1번이 있었어요. 1번은 1이라고 쓸게. 그 다음에 여기 2가 있었고 여기 3이 있었고 여기 4가 이렇게 있는 이런 상황 있잖아. 요렇게만 봐봐. 요렇게만. 그럼 얘랑 2, 1, 3, 4랑 같아요? 달라요? 같지? 왜? 결과적으로 1과 2가 시합을 할 거고 3과 4가 시합을 한 다음에 이긴 사람들끼리 시합을 할 거잖아? 이거 똑같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2가 있고 여기 3이 있고 여기 4가 있는 이런 경우도 같지? 결과적으로 1과 2가 시합할 거고 3과 4 시합할 거고 걔네들이 이긴 사람 시합할 테니까 완전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전부 다 같은 경우거든.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은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여기 있건 다 같은 경우가 되거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또 다르잖아 완전히. 근데 여기 있는 얘도 얘랑 얘가 서로 같은 경우가 돼버리니까 일본이 여기 위치할 확률 여기 위치할 확률로 나눠 생각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1번 경우를 생각하면 어때요? 1번은 당연히 6분의 4의 확률로 저렇게 배치가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은 그냥 시합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이 만날 때 어디서 만날 수밖에 없어? 결승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일본이란 나라는 몇 번?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이겨야 올라오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한국은 한 번 이겨야 올라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2분의 확률로 이겨야 되는데 꼭 이겨야 되는 게 일본 두 번은 꼭 이겨야 되고 한국도 한 번은 꼭 이겨야 만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어떨까요? 6분의 2의 확률로 이쪽에 일본이 배정이 된다면 일본만 그냥 한 번 이기기만 하면은 무조건 만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해준 게 답이군요. 일단 쉽시다. 그래서 이게 확률 쪽으로 들어가면 토너가 되게 괜찮으세요? 진짜 저번 게 쉬우고 이번 게 쉬워. 자 볼게요. 지성이는 유럽 배낭 여행을 위해서 여러 도시에 대한 현지 날씨를 조사했대요. A 도시는 6월 한 달 동안 10일 정도 비가 내린다고 한대. 10일 정도 내린다니까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소리죠. 아 네. 6월은 30일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된다, 그치? 그 다음에 지성이는 6월에 이 도시에 4일 동안 머무르려고 하는데 기간 중에 적어도 하루는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하루는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얘는 전부 다 비 온 날만 빼버리면 되겠다, 그치? 그럼 전부 다 비 올 확률은 당연히 얼마일 테니? 3분의 1에 4제곱일 테니 이게 답이겠네. 됐어요? 왜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6월은 며칠이 있죠? 우리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30일. 네, 30일 중에서 열흘 정도 비가 오는데 그럼 비가 내릴 확률은 얼마 정도 된다는 소리야? 30분의 10?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비가 올 확률은 3분의 1인데 하루는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봐. 이거는 3일다 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틀만 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이거 빼지 않았어. 하루만 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 하루도 비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치? 여기서 지금 궁금한 게 사실은 이 경우가 궁금한 거지만 내가 이 확률을 다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거 어차피 다 더하면 뭐일 테니까 1일 테니까 1에서 여기 있는 요 경우만 빼버리면 됩니다 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풀어버리고 됐죠? 4일 동안이니까 4일 동안이니까 그쵸? 4일 동안 요 경우만 빼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17번. 자,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이거 완전 똑같은 문제. 아까 똑같이 풀었다, 그지?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 넘어갑니다. 자, 120번 문제. 120번 문제 볼게요. 주사위를 4번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3번 일어날 확률이 P래요. 그럼 나는 당연히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그 확률을 먼저 계산해야 될 것 같고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는 건 당연히
3분의 1의 확률로 나올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걸 몇 번 던졌대요? 4번 던졌대요. 4번 중에 몇 회? 3회 여기는 얘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1회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됐죠? 얘가 지금 P잖아. 여기다 지금 뭐 해주세요? 로그 3 요거 40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답지 보면 그게 5C3으로 돼 있어. 여기는 얘가 5C3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걔는 또 이게 잘못됐나 보다, 그지? 이 문제가. 문제 아니야. 문제는. 답이 안 나와. 그럼 5로 바꿔요? 여기 얘를 5C3으로 바꿔야 되고, 그럼 얘가 제곱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딱 나오겠다. 그래서 이거 로그 계산 다 되니? 할 수 있죠? 오케이. 하나 남았나? 139. 자,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에 1인 정오각형이 있는데 동점 P는 동전을 한 번 던져서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변을 따라 움직인대요. 앞면이 한 번 나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고요. 앞면이 나오면 뒷면이 나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입니다. 4번 던졌어요. A를 출발한 동점 P가 A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거 뭐 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이거? 이게 몇 번? 여기서 출발해서 몇 번 만에 다시 돌아와요? 5번 만에 돌아오지. 그러니까 얘가 A에 도착한다. 4번 던져서 A에 도착한다는 거는 5가 되거나 10이 되거나 15가 되거나 등등등이 될 텐데 어차피 맥시멈 움직여봐야 몇 번까지 움직일 수 있어? 8번까지밖에 못 움직이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결국 얘가 될 확률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겠네. 됐나요? 그러면 5번만 움직이고 싶었대.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앞면이 나온 횟수를 내가 A라고 하고 뒷면이 나온 횟수를 B라고 했을 때 나는 A 더하기 B 했을 때 몇 번? 4번이 돼야 되는 건데 그지? 앞면이 나오면 한 번 움직이고 뒷면이 나오면은 2칸씩 움직입니다. 얘가 5가 되고 싶군요 라는 뜻이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빼봤더니 B는 1이었어요. 됐죠? B는 1. 그럼 A가 3이었군요. 이런 뜻이다. 이건 사실 뭐 그냥 대충 봐도 알 수 있는 거는 선생님이 일부러 계산을 했어요. 왜냐면 좀 복잡하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식을 쓰라고. 됐죠?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만약에 200번을 던진대. 오케이? 아니 그럼 너무 많다. 200번 넘어서 한 몇 번 할까? 10번 던진다고 쳐보자. 오케이? 10번 던진대.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B가 지금 10입니다. 이런 상황 하나랑 그 다음에 A 더하기 2B가 5인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한 세트.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10인 경우랑 그 다음에 A 더하기 2B가 뭐인 경우? 10인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10인 경우랑 A 더하기 B가 2B가 15인 경우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얘는 안 되겠다. 왜? 아무리 적어도 10번은 10까지 갈 거 아니야, 그지? 얘로 몰빵된다고 하더라도 10까지 갈 테니까 요건 안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A랑 B를 각각 다 찾아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을 다시 해석해보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앞면 나온다, 뒷면 나온다 확률은 각각 다 2분의 1이잖아. 그지? 난 몇 번 던졌어? 4번 던졌어. 그지? 아, 4번. 4번 던졌어. 앞면이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어요. 오케이? 2분의 1의 확률로 3번 나왔어요. 2분의 1의 확률로 뒷면이 한 번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게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앞으로 우리 이렇게 2분의 1인 거는 앞으로 그냥 2분의 1을 4제곱으로 하는 게 어때? 다들 괜찮니? 귀찮잖아. 오케이? 앞으로 이렇게 한다 나. 그렇지? 앞으로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동전을 던졌어. 동전을 100번 던졌는데 앞면이 27번 나왔대. 그렇게 될 확률은 그냥 100씩 27 곱하기 2분의 1의 100제곱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됐어요? 오케이. 다들 동의한 거다. 자, 끝났죠?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5분이니까 우리 1시간 동안 선생님 문제 풀 시간 잠깐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타임 동안 잠깐 간단하게 진도 개념 설명만 좀 할게요. 그렇죠? 그리고 숙제는 안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지? 그 다음 내일 맞아 진도 나가자. 오케이.
자, 확률 분포를 처음 듣는 사람 다시 손. 오케이. 자, 차근차근 가볼게요. 차근차근. 봐봐. 우리가 확률 분포라는 걸 지금부터 생각을 해볼 건데 얘의 의미가 뭐냐면 각각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그 상황들이 이렇게 존재할 거야. 그렇게 될 확률들을 내가 하나씩 그냥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이 확률 분포라는 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냐면 얘는 도수 분포에서부터 출발을 하거든. 여기 언제 배운 거예요? 중3 때 배운 겁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성적을 가지고 수학 성적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수학 성적이 70점짜리가 5명이 있었어요. 오케이? 80점짜리가 예를 들어서 4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0점짜리는 3명이 있었고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가? 이럴 필요 없잖아. 좀 쉽게 가자. 자, 10점짜리가 1명이 있었어요. 20점짜리는 2명이 있었고요. 30점짜리는 3명이 있었고 40점짜리가 2명이 있었고 50점짜리가 1명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얘네들의 평균은 우리 어떻게 구했지? 다 더해요. 그렇지? 그래서도 얘네들을 일단 다 뭐 했어요? 다 더했어요. 그지? 다 더해서 얼마가 되게? 다 더하니까 얼마예요? 9. 얼마지? 9. 9. 아니. 맞아요. 11 아니야? 아니 9. 9잖아 9. 다 더한 게 9였어. 그치? 이렇게 됐을 때 요렇게 된 게 지금 10이고 요렇게 된 게 지금 40이고 요렇게 된 게 지금 90인데 얘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여기는 2 곱하기 20이고요. 얘는 1 곱하기 10이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30이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40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1 곱하기 50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얘를 전체를 내가 지금 뭘로 나눠야지? 9로 나눠야지 얘 뭐가 됩니다? 평균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그러면 내가 이거 전체를 이렇게 9로 나눴어. 9로 나눴어. 9로 나눴어. 9로 나눴어. 9로 나눴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면 오케이? 이렇게 해석한다면 얘는 10점이 될 확률이 되는 거고 20점이 될 확률이 되는 거고 30점이 될 확률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9로 나누기 전에 이게 도수 분포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9로 나누고 나서는 확률 분포표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확률 분포표.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얘를 계산하게 될 때는 얘는 뭐가 됩니다. 이걸 내가 이렇게 한번 쪼개볼까요? 이렇게? 얘는 지금 10 곱하기 9분의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쪼개버리면 얘는 뭐가 돼요? 20 곱하기 9분의 2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는 30 곱하기 9분의 3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이제. 그러면 우리가 원래 했던 거는 지금 요 9가 없었을 때는 지금 이렇게 곱하고 다 더해가지고 이거 전체 다 더한 걸로 나눴어요. 이게 중3에서 우리 하던 그 확률, 아니, 어떤 평균 구하거나 뭐 분산 구하거나 그렇게 했던 방법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상황을 요렇게 어차피 우리가 뭘 배웠으니까 확률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확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상황이 바뀐 거야. 얘도 여전히 9로 나눠버리고 전부 다 9로 나눠버리면은 이 표 자체가 지금 다시 확률 분포표가 된다고 했었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에서 전체 확률은 얼마입니다? 1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 확률 분포표고 얘를 가지고 뭔가 해석해 주세요. 뭐 이 분포를 가지고 뭔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지금부터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별량이라고 불렀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별량이라고 부를 겁니다. 오케이? 여기는 얘를 가지고 도수라고 불렀었는데 이제부터 얘는 확률이라고 부를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별량들이 일어날 그 확률들이 어떻게 분포가 돼 있어요 라는 뜻이 확률 분포예요. 오케이? 다시 각각의 별량들이 어떻게 일어날 확률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가 돼 있군요. 요걸 나타내는 게 확률 분포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확률 분포라는 건 크게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산 확률 분포예요. 분포.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연속 확률 분포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산 확률 분포만 생각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연속 확률 분포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좀 이름 붙은 좀 유명한 아이가 누구냐면 이항 분포라는 애고요. 여기서 좀 유명한 아이가 정규 분포라는 애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다 배우면 확률 분포는 끝이고 그 다음부터 추정에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단 이렇게만 배울 거야. 그럼 이산 확률 분포랑 연속 확률 분포의 차이는 좀 알아야지. 그냥 말 그대로 이산은 뭐예요? 떨어져 있습니다. 이산 가족 떨어져 있습니다. 그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별량들 있잖아. 별량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 10이랑 20은 떨어져 있지? 맞아? 10 다음에 뭐니? 11이라고 하면 안 돼요. 10 다음에는 몰라요가 정상. 왜? 10.001이 될 수도 있고 10.0000001이 될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거 다음에 이렇게 바로 얘가 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떨어져 있다는 뜻이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얘네들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싶어요가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고, 아니면 얘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 있잖아. 우리 시계도 봐도 시계 있어. 시계가 이게 초침이 이렇게 1초마다 이렇게 딱 움직이는 게 있고, 아니면 이렇게 부드럽게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지.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봤을 때 얘가 15초를 가리킬 확률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면 그 확률은 얼마일까요? 다시 15초를 가리킬 확률은 얼마일까요? 질문 바꿀게. 자, 이게 딱딱딱딱 가는 시기였다 쳐보자. 오케이? 딱딱 가는 시기였어요. 그럼 얘가 15초를 가리킬 확률은 얼마예요? 60분의 1이지. 왜? 초는 60개밖에 없잖아. 그지? 계속 돌 거야. 얘가 15초를 가리킬 확률은 그 60개 중에 하나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얘가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얘가 가리킬 수 있는 그 가지수가 무한대로 늘어나지. 그 무한대분의 뭐가 되니까? 1이 되니까 사실상 얘를 가리킬 확률은 정확하게 15초를 딱 가리킬 확률은 뭐가 됩니다? 무한대분의 1 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확률을 구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구간을 정해가지고 이 부분을 가리킬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그게 연속 확률 분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딱 얘가 요 점에 있을 확률을 내가 하나씩 딱딱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거기선 이산 확률 분포를 가지고 생각하겠어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봐봐. 우리가 주3일을 동전이라고 하자.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총 4회 반복했어요. 만약에 4회 반복했어. 근데 앞면이 나오는 그 사건을, 앞면이 나오는 그 횟수를 별량이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별량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 별량이 가능한 별량들은 다 몇 가지가 있을까? 그렇지. 0도 되고요, 1도 되고요, 2도 되고, 3도 되고, 4까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될 확률이랑 이렇게 될 확률이랑 이렇게 될 확률이랑 이렇게 될 확률이랑 이렇게 될 확률들은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란 말이에요. 맞죠?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배웠지 얘는. 그래서 이렇게 될 확률 x가 될, 얘가 지금 x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가 x였을 때 x가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얘가 0일 확률은 얼마가 됩니다? 얘는 4c 0 곱하기 2분의 1의 4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얘가 될 확률은 뭐가 돼요? 4c 1 곱하기 그냥 2분의 1의 4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얘가 될 확률도 여전히 얘가 될 확률 다 4c 2, 4c 3, 4c 4 해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확률들을 내가 다 구할 수 있잖아, 그지? 이 작업을 하려고 사실 우리는 앞에서 확률이라는 걸 배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는 그 x 값의 평균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평균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그걸 다 더한 게 얘 평균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걸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볼 거야. 이거 봐봐. 이산 확률 분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확하게 몇 가지밖에 없냐면 사실상 딱 2가지 얘기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그 각각 그 변수가 뭐가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 확률 이야기, x가 뭐가 될 그런 확률을 구해주세요라는 그 이야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그 x에 대한 평균을 구해주세요.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해주세요. 뭐 표준 편차를 구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뭔 소리야 이게? 표준 편차를 구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에서 이 2가지 개념만 정확하게 딱 알면 돼요. 물론 이항 분포에서도 이 이야기 똑같이 들어갈 거야. 그러면 이 확률을 구하는 건 우리가 여지껏 다 했던 거니까 사실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 물론 좀 귀찮은 작업들이겠지.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정의들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얘 평균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분산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얘 표준 편차란에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우리가 대표값이라는 걸 배웠어. 기억나요?
중3 때 대표값이라는 걸 배웠잖아. 대표값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었고, 세 가지 종류가 있었고, 첫 번째 평균, 두 번째 중앙값, 세 번째 최빈값이라는 걸 배웠어요. 기억나요? 한 2년 전에 했던 거다 우리, 그죠? 2년 전에. 그죠? 다시 평균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중앙값이라는 게 있었고, 최빈값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그 중에서 이 평균을 토대로 만든 어떤 산포도라는 걸 배운 적이 있었어. 산포도. 그럼 여기서 만든 게 이 평균을 기준으로 만든 산포도가 이제 우리가 배우는 분산이라는 애랑 표준 편차라는 애랑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거거든. 오케이? 물론 분산이나 루트 씌운 게 당연히 표준 편차니까 얘의 정의만 정확하게 알아도 나는 얘를 구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됐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볼 건데, 봐봐. 확률 분포에서 지금 이산 확률 분포 요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저기 있는 쟤는 각각의 확률들을 다 계산할 수 있는 애들이라며. 맞아? 시계, 아까 시계 기억나죠? 각각의 확률을 다 계산할 수 있는 애들이라며. 그래서 그 확률, 이렇게 되는 이 확률을 내가 하나의 함수처럼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 무슨 말이냐면, 봐봐. 그냥 좀 전의 상황 있잖아. x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이렇게 4가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내가 이걸 매번 다 쓰기가 어때? 좀 귀찮지. 맞죠? 그래서 얘를 내가 이렇게 x가 될 확률입니다라고 해서 요 x가 될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 식이 하나 내가 함수처럼 하나 만들 수 있는데 그 식을 가지고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근데 거기 질량이라는 게 붙어. 나중에 여기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서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어쨌든 얘는 확률 질량 함수고요. 지금 상황을 생각했을 때 그 각각의 확률은 얘가 그냥 x였다고 생각한다면 x가 x였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4cx에다가 2분의 1에 뭐가 됩니다? 4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그지? 요렇게 주어져 있는 x에 대한 식으로 요렇게 주어져 있는 얘를 가지고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고요. 확률 질량 함수를 편하게 그냥 뭐 px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pi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애가 일단 확률 질량 함수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돼. 됐죠? 그다음 두 번째. 자, 여기는 얘의 성질, 그러니까 px라고 할게요. px 그냥 i라고 하죠. 얘가 i를 한 거. 얘가 i를 한 거. pi의 성질을 좀 생각해 볼게요. pi는 각각의 확률이기 때문에 무조건 0에서 1 사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더한 거는 모든 경우가 될 확률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더한 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시그마 i가 뭐 예를 들어 0부터 n까지 지금 이렇게 다 더한 이 pi들을 생각해보면 얘는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라는 이런 기본적인 성질들을 당연히 기억해 놓고 있어야 되고 이 성질들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몇 가지 있습니다. 오케이? 요건 진짜 꼭 기억해놔. 얘네들은 무조건 0에서 1 사이, 여기는 얘는 다 더하는 게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됐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자. 지금 p 다시 x라고 하는 게 될 수 있는 게 0이랑 1이랑 2랑 3밖에 없었대. 오케이? 요거밖에 없었대. 근데 px는 x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함수 자체가 얘가 a의 x제곱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었나 봐. 오케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내가 궁금한 게 두 가지. 얘가 궁금해. x가 3이 될 확률이 궁금합니다. 이걸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였다면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을 0, 1, 2, 3 다 더한 게 뭐가 될 수밖에 없고 1이 될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는 a고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은 건 4a고요. 그 다음에 9a 0 집어넣은 건 뭐 0이니까 여기까지밖에 없다. 그지? 이거 다 더한 게 뭐라고요?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4a는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a는 14분의 1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럼 여기는 얘가 14분의 1이었다면 내가 궁금했던 이게 될 확률은 14분의 9가 될 수밖에 없군요.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요 얘기하고 있어요. 요 얘기. 오케이? 이산확률 변수, 이산확률 분포에서 지금 생각하고 싶은 거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 확률 구해주세요. 오케이? 두 번째가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 근데 요 이야기는 사실 되게 간단한 문제라서 되게 간단한 상황이라서 그냥 문제 가지고 몇 개만 한번 풀어볼게요. 봐봐. 여기 책 어디니? 책 한번 잠깐 펴보세요. 책 잠깐만. 예를 들어서 9번 문제 봐봐. 68페이지 9번 문제.
자, px가 x가 되는 그 확률이 x의 x 더하기 1 요거 분의 a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근데 그 x 값은 뭐부터 된대요? 1부터 쭉쭉 해서 100까지 이렇게 100까지가 된대. 그치? 그때 a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나는 여기는 얘네들 1 넣었을 때랑 2 넣었을 때랑 3 넣었을 때랑 해서 100 넣었을 때까지 다 더한 게 뭐가 될 수밖에 없고요. 1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사실을 통해서 a 값을 계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됐죠? 근데 이것들을 1부터 내가 100까지 다 더하는데 필요한 개념은 당연히 시그마라는 개념이겠지. 그래서 얘는 뭐 시그마 해서 x는 1부터 어디까지? 100까지 이렇게 해서 x의 x 더하기 1분의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는 이 a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여기는 얘는 부분 분수를 해버리면 되잖아. 이거 많이 했었지? 바로 할 수 있죠? 봐봐. a의 시그마 x는 1부터 100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얘가 x분의 1 빼기 x 더하기 1분의 1이 됩니다. 이거 안 되는 사람? 솔직하게 안 돼요? 자, 봐봐. 우리 이거 a b분의 1은 뭐가 돼요? b 마이너스 a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됩니다. 무슨 이름이었어요? 얘 이름은 부분 분수라는 이름이었어요. 얘가 되는 그 이유가 뭐였어? 그냥 요거 통분해서 이거 약분시켜주면 바로 그냥 제가 되잖아요, 그지? 증명도 되게 간단해.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일단 분해를 했어요. 요렇게 분해를 했어. 그래서 요거 계산할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요거 뭐 1 하나 넣고 여기다 이게 100 하나 넣고 계산했었지. 맞아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 뭐니? 너무 빠른가 보다 지금. 천천히 해볼게요. 봐봐. 천천히 가보자. 자, 우리 이게 어디서 했던 거냐면 수학 2에 나오는 수열 시그마 파트에서 했던 거예요. 맞죠? 다시.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있는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얘네들이 총 몇 가지면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거냐면 총 4가지밖에 계산을 못해요, 나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들어가 있는 얘가 첫 번째 등차 수열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등차 수열의 합 공식으로 끝내버리면 되고요. 얘가 두 번째 등 비수열이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등 비수열의 합으로 끝내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k의 3차 이하의 다항식이었다면 그냥 우리 배웠던 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 뭐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되고요. 이런 공식들 있잖아요. 그지? 그 공식들 가지고 끝내버리면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이항 분리꼴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이게 뭐냐면 이런 꼴이에요. fk-fk 더하기 1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한쪽은 k에 대한 식이고 빼기 해가지고 다른 쪽은 k 플러스 1에 대한 식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는 여기는 이 fk가 뭔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여기다 그대로 1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f1 빼기 f2가 되죠. 그럼 2 집어넣으면 f2 빼기 f3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테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지워진다는 거죠. 그지? 남는 게 마지막에 fn 빼기 fn 마이너스 n 더하기 1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지워지고 남는 게 얘랑 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여기 있는 이 k 대신에 제일 작은 거, 둘 중에 작은 거에다가 작은 거 하나만 넣어주고 둘 중에 큰 거에다가 큰 거 하나만 넣어줘서 그냥 바로 계산을 해버리면 얘는 그냥 f1 빼기 fn 플러스 1로 그냥 앞으로 계산할래요. 이렇게 배웠을 거야. 됐나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 두 개의 지금 차이가 한 칸 차이 나는 상황에서 그치? 얘에서 얘 한 칸 차이 나는 상황에서 여기 요 1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랑 그 다음 100을 여기다 집어넣은 걸로 그냥 계산해버리면 되죠. 그럼 얘는 a배의 뭐가 됩니다? 1분의 1 빼기 101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오케이. 근데 너희 이번 시험 끝나고 다시 한번 수투부터 다시 시작할 거잖아, 그지? 그때 다시 한번 총 복습을 하면서 하나씩 개념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봐봐. 자, 여기는 얘가 a의 뭐가 돼요? 101분의 100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얘가 지금 1이 되고 싶었던 거니까 a는 결국 그냥 100분의 10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서 다시 하나만 더 해볼까? 3번 문제 봐봐. 그 앞에 이제 67페이지 3번 문제 봐봐.
얘는 표를 줬잖아, 표. 그지? 이거 그냥 이걸 틀고 하자. 혹시. 자, 3번을 보면 됩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씩 밝아질 거예요. 표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뭔지를 잠깐 한번 생각해 봐봐. 일단은 이렇게 될 뭐가 궁금해요? 확률이 궁금해요. 여전히 나는 확률 분포 단원에 들어왔는데 통계 단원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나는 뭐가 궁금해? 확률이 궁금해. 그럼 그냥 그대로 생각대로 그냥 하면 돼요. 일단은 봐봐. 이렇게 4개 다 더한 게 뭐가 돼야 정상입니다. 1이 돼야 정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더해봤더니 얼마예요? 9분의 7이네요. 그지? 얘는 9분의 2였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됐나요? 그 확률들을 다 더한 게 1이라고 했으니까. 됐죠? 그러면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뭐냐면 x가 9분의 8 이상이 되는 게 궁금하다는 뜻이네. 여기는 얘가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는 x가 얼마일 때와 1일 때와 x가 얼마일 때 2일 때와 x가 얼마일 때 3일 때가 궁금하군요 라는 뜻이지. 그냥 시키는 대로 가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될 확률은 얼마라고 줬고 9분의 2라고 줬고 이렇게 될 확률은 얼마라고 줬어? 여전히 9분의 2라고 줬고 이렇게 될 확률은 9분의 3이라고 줬으니까 이렇게 세 개 그냥 더해버리면 답입니다. 간단하죠? 얘가 뭐 부등식으로 주어져 있든 말든 그냥 상관없이 해주면 됩니다. 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해보세요. 6번 문제. 초보를 3이에요. 요거? 네. 4아니에요. 그러네. 4네. 4. 6번 해보세요. 자, 일단 봐봐. 하고 있니? 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볼게. 일단 여기는 이 문제를 일단 해석할 줄 알아야지 뭐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해석할 줄 알아야지. 여기서 x값
확률 변수 x가 뭐 질량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그 x 값들이 0, 1, 2랑 3, 4밖에 없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확률 분포 표로 나타내면 굳이 표로 나타낼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표로 나타내면은 여긴 얘가 0이고요, 여긴 얘가 1이고요, 얘가 2고, 얘가 3이고, 얘가 4일 때 각각의 상황이 있고 합계해가지고 여기의 확률은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0일 때, 1일 때, 2일 때는 여기다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얘는 5분의 a가 되고요. 얘는 5분의 1 더하기 a가 되고 5분의 2 더하기 a가 됩니다. 확률들이. 그 다음에 이때의 확률은 뭐가 됩니다? 10분의 3a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분의 4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됐어요? 지금 여기는 이 식 자체를 내가 해석해서 표로 만들었어요. x가 x일 확률이 이렇게 됩니다.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거 해석되니? 이거니? 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내가 a 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이거 다 더한 게 뭐가 될 테니? 1이 될 테니. 그럼 여기서 내가 10분의 1로 딱 통분해가지고 처음부터 2a 더하기 2 더하기 2a 더하기 4 더하기 2a 더하기 3a 더하기 4a 이렇게 버리면 되잖아. 그지?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2a, 3a, 4a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13a 플러스 6 이렇게 된 얘가 1입니다 라는 뜻이니까 그죠? 13a가 얼마란 소리? 4란 소리네요. a는 13분의 4였군요. 이렇게 일단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럼 내가 궁금했던 거는 지금 이렇게 될 확률이 궁금하군요. 이거잖아. 봐봐. 여태까지 우리는 PA 혹은 PB 이렇게만 지금 확률을 구해봤어요. 상황이 뭐야?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입니다.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표현이 어때? P 뭐가 일어날 그런 확률이래요. 지금 상황 보니까 X는 어디에서? 1에서 3 사이가 될 확률이군요 라는 뜻이네. 됐어? 그럼 X가 1이 될 확률은 얘고요. 2가 될 확률은 얘고요. 3이 될 확률은 얘가 될 테니 이거 3개 그냥 더해주세요. 그게 답이군요 라는 뜻이다. 괜찮죠? 오케이? 여기까지 되게 쉬워. 그냥 우리 지금 이거야 이거. 확률 분포에서 다루고 싶었던 두 가지 이산 확률 분포랑 연속 확률 분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이야기 하나, 그 다음에 평균 분산 얘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만 합니다.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원래 여기서도 평균 분산 구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확률 구하는 것만 잘할 수 있으면 돼. 됐나요? 평균 분산은 안 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일단 이거 확률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이 부분은 확실히 돼야지 뭔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뭐 성질이라고 해봐야 별거 없어요. 그냥 봐봐. P, X는 X 이렇게 돼 있는 얘가 당연히 뭐 0에서 1 사이군요. 이거랑 다 더한 게 얼마군요? 1이군요. 이 정도만 암기, 기억해 주세요. 되나요?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얘네들이잖아.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 각각이 0에서 1 사이, 0에서 1 사이, 0에서 1 사이, 0에서 1 사이, 0에서 1 사이고 이것들 다 더하는 게 얼마입니다? 1입니다. 이런 뜻이야. 됐나요? 영훈이 뭐 한 것 같아? 아니요. 따라오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한 문제만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가봅시다. 자, 13번 문제 봐봐. 되게 어렵게 생겼는데 사실 되게 쉬워요. 그냥 정의대로만 풀면 되게 쉬워. 13번. 이쁜 거예요.
오늘 배웠던 조건 확률도 들어가 있네요. 이게 지금 처음은 표현이 좀 낯설어가지고 힘들 수 있는데 되게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상황을 못 봐서 그런 것 같아. 여기 보세요. 봐봐. 일단 여기서 주어져 있는 상황 먼저 판단해 봤더니 얘네들 다 더하면 1이 돼야 된다. 이거 먼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까지 했을 때니까 얘는 12분의 3이고요. 아니 24분의 24분의 얼마예요? 6입니다. 24분의 3입니다. 이렇게 더했더니 24분의 10이네요. 왜 그래?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11이 됩니다.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일단 얼마였어요? A 더하기 B가 24분의 13입니다. 이런 식 하나 나왔대.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로 주어져 있는 조건 봤더니 이렇게 되는 사건을 A라고 했고 이렇게 되는 사건을 B라고 했어. 근데 내가 지금 또 주어져 있는 상황이 이렇게 될 확률이 예입니다잖아. 그지? 네? 피자 드시고 합시다. 자, 여기 몇 조각 더 가져오면 두 조각씩 드셔도 돼요. 알겠죠? 주는 거 갖다 드릴게요. 피클 필요하니? 네. 피클 필요해? 네. 피클, 예. 요거 저쪽에 두 조각만 가져올게. 알겠죠? 딱 맞을 거예요. 요것만 할게요. 요것만 해야지. 봐봐. 그럼 얘는 지금 P 뭐야? A분의 뭐가 돼요? P A 교집합 B가 되지. 그지? 그럼 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얘는 뭐예요? P X가 2에서 4 사이일 확률이었어요. 이런 뜻이었고 여기는 얘는 2에서 4 사이여야 하고 3에서 5 사이여야 하니까 얘는 교집합이니까 뭐가 돼? X가 3에서 4 사이였으면 좋겠어요 라는 뜻이 돼버리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될 확률 구해봤더니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에서 4 사이니까 얘는 뭐가 돼요? 24분의 3 더하기 24분의 13 더하기 24분의 6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 13이 아니라 마지막 시간 항상 힘드니까. 잠깐만 뭐라고요? 이거 계산 잘못되니? 아니 쌤이 좀 13이라고 그러네. 얘가 그냥 뭐야? A로 들어가야 된다 그지? A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봤더니 여기서 얘는 뭐가 돼요? 3, 4 사이가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뭐가 됩니다? 24분의 6이 됩니다. 이 결과가 지금 얼마랬어요? 6분의 5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나는 이 식을 통해서 뭘 구할 수 있고요? A 값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A 값 계산한 거 가지고 B 값 계산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흘러가면 돼요. 이거 봐봐.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 가지고만 푸는데 표현이 좀 어색했어. 그지?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긴 하지만 차근차근 하면 다 풀려야 돼. 그렇지? 차근차근 하면 풀립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봐봐. 자, 오늘의 목표. 여기는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얘가 목표예요. 자, 차근차근 봐봐. 일단은 남자 4명, 여자 5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는 데써요. 지금 상황이. 그지? 근데 남자 대표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일단 내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기 있는 저 확률 변수로 가능한 값들을 다 하나씩 나열해 봅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분명히 몇 명을 뽑는데 3명을 뽑는데 그지? 근데
여자가 5명이 넘으니까 3명이 넘으니까 여자가 3명이 넘으니까 남자는 빵명이 될 수도 있지.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가능한 거는 0도 되고요. 그 다음 또 1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도 됩니다. 그 다음에 3명 다 남자일 수도 있네요. 여기까지 첫 번째.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뭐가 궁금합니다. 확률이 지금 궁금합니다.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될 확률이 궁금하군요. 얘가 그럼 x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얘 어딘가에 x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그때 그 x에 해당하는 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지금 결국 뭐가 되는 거야?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거거든. 맞죠? 그러면 간단하잖아. 뭐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남자 4명, 여자 5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전체 몇 명 중에서? 9명. 그렇지, 9명 중에서 나는 3명을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남자 몇 명 중에서 4명 중에서 나는 X명 남자 대표를 뽑고 싶었고,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 5명의 여자 중에서 몇 명을? 3-X명을 뽑고 싶었습니다 라는 뜻이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그냥 요대로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1번 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되게 간단하죠? 그러면 여기는 얘에다가 x 대신에 뭘 집어넣은 게 1을 집어넣은 게 여기 0 집어넣은 게 여기 들어갈 거고 1 집어넣은 게 여기 들어갈 거고 2 집어넣은 게 여기 3 집어넣은 게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야. 됐나요? 됐어?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가보자. 자 봐봐. px가 0일 확률이 궁금합니다. 여기다가 그냥 한꺼번에 다 이렇게 쓰기 너무 공간이 좁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다시 써볼게. 그럼 얘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 9C3 요거 중에서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4명 중에서 1명도 안 뽑고 싶었고요. 5명 중에서 3명을 다 뽑고 싶었어요. 이런 상황이네. 맞죠?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확률은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자, 9, 8, 7, 3, 2,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지? 요거 분해 요거니까 얘는 5 요거 2로 하자. 5, 4, 2, 1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럼 여기서 뭐 이렇게 약분시키고 이렇게 약분시키고 이렇게 약분시키고 그럼 얼마니? 14분의 10. 몇 분의? 이렇게 14니까 14 곱하기 3하면 얼마야? 40. 42분의 얼마가 됩니다?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게 뭐가 되는 거야? 42분의 5가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궁금했어? p, x가 몇일 확률이 궁금했어요? 1일 확률이 궁금했어요. 그치? 그럼 얘는 이렇게 되고 여기가 4C1이 되는 거고 얘가 5C2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얘는 뭐가 됩니다? 아이고 그냥 이걸 계산해놓을 걸 그랬다. 그치? 자 계산해보자. 84예요? 84래요. 84분의 뭐가 됩니다? 40이 되네요. 그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42분의 20. 이거 42였으니까 기왕에 얘도 42로 하자. 이게 42분의 뭐가 됩니다? 2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치? 그러면 px가 몇인가 이번에 2인 거 찾아서 계산해 봐야지. 그냥 9c3 요거 분해 4c2 곱하기 5c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얘 계산해 봤더니 84분의 뭐가 됐어요? 얘가 얼마지? 6 곱하기 30이가 되겠다. 30. 그러니까 요거는 42분의 뭐가 됐어? 15가 됐어. 42분의 15가 됐어요. 물론 여기는 얘까지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거 다 더했을 때 뭐가 됐어? 1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치? 이거 다 더한 거에서 1에서 얘를 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왕이면 해줘요. 왜냐면 검산의 의미도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다 더했을 때 1이 되는지 판단해서 1이 안 되면 망한 거잖아, 그치? 그럼 다시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검산의 의미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는 뭐가 됩니다? 얘는 84분의 4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42분의 뭐가 됐어요? 2가 됐어요. 됐죠? 그래서 42분의 2가 됐습니다. 해봤더니 이렇게 하면 40이 되는 거 맞네, 그지? 1 되는 거 맞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구했어. 지금 여기는 얘가 몇 번? 얘가 몇 번? 2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됐죠? 여기 2번. 그럼 이제 3번 마지막. x 다시 남자가 2명 이상 뽑힐 확률이 남자가 2명 이상 뽑힐 확률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잖아. 그지? 2명 이상이라는 건 당연히 얘랑 얘를 의미하는 거지. 그죠? 2명, 3명. 그죠? 그러니까 답을 요거 더하기 그냥 요거 해주면 답입니다. 그죠? 그래 42분의 뭐가 됩니다? 17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좀 귀찮을 뿐이야, 그지? 계산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대신에 요 하나하나의 계산들을 우리가 어디서 확률 파트에서 다 해봤던 계산들이잖아, 그지? 그냥 그 계산들을 토대로 그냥 뭘 해준 겁니다. 표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표를 토대로 걔네들 뭔가 일어날 그런 확률을 내가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단계. 오케이? 확률 분포에서 하고 싶은 첫 번째 단계고요. 여기서 이걸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평균이란 걸 구할 거고 분산이란 걸 구할 거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라는 걸 구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시간에 내일 하게 될 내용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끝났어요? 네. 잠깐 한 5분 정도 촬영. 5분 정도 촬영이요? 네네. 촬영을 하나만 하면 안 될까 우리? 그거 어떻게 촬영하지? 이렇게 딱 마지막 부분 한 번만 더 복습하는 척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봐봐. 괜찮아요? 너희들 괜찮아. 한 번 더 쓰면 좋잖아. 우리 시간 5분 남았으니까. 알겠어요? 자, 봐봐.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우리가 지금 확률 분포를 배우고 있잖아. 지금 얼굴 빨개진다. 큰일 났다. 확률 분포예요. 지금 동영상 촬영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다시 할까요? 이거 그냥 요걸로 하면 안 돼요? 요거 제가 캡처해서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도 그냥 아, 제 그래요? 걸 바로바로 올리는 게 네, 편해서. 네. 여기서. 네. 자, 확률 분포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그지? 첫 대답 좀 번째 잘해줘. 뭐고요? 이산. 확률 분포가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그렇지. 연속 확률 분포가 있어요. 연속 확률 분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산 확률 분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몇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확률 계산해 주세요. 그게 지금 오늘 했던 이런 이야기들, 그렇지? 확률 계산해 주세요.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이제 나중에 이제 내일 배울 평균이랑 분산이랑 표준 편차 이런 것들 다루는 내용들. 그리고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확률과 평균 분산 이런 거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만 계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확률만 계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를 하게 된 거고 내일은 여기 집중적으로 할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 그리고 요거 중에서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 이름이 붙어있는 분포가 딱 하나 있는데 그 분포를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이항 분포라고 했어요. 그럼 마찬가지 이항 분포에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당연히 뭐겠어? 확률 구하는 거랑 그 다음에 평균 분산 구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정규 분포라는 걸 다루게 될 텐데 그 정규 분포에서는 결국 확률 구하는 것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나중에 뭐 표준화라는 작업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중심을 한번 더 하세요. 네.